안녕하세요. 애들리 포커스 13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버린 AI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기술 뉴스를 조금이라도 접하시는 분이라면 소버린 AI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모든 국가는 소버린 AI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이 개념이 더욱 주목받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소버린 AI가 정확히 뭔지, 왜 국가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개념을 쉽게 풀어보고 글로벌 AI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버린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소버린은 주권을 가진, 자주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소버린 AI는 문자 그대로 주권을 가진 인공지능을 의미하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 국가가 자국의 인프라, 데이터, 알고리즘, 인력,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AI 역량을 독립적으로 개발, 배포, 관리,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소버린 AI가 중요해진 걸까요? 지금까지는 글로벌 AI 기업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말이죠. 가장 큰 이유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군사 시스템이나 중요 인프라가 외국 AI 기술에 의존한다면 유사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죠. 2023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AI 기술이 정보 수집과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만약 이런 기술을 외국에 의존한다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죠.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AI 인프라 지출이 2028년까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엄청난 시장이죠. 자국 내 AI 산업을 육성하면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 AI 제공업체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요. 데이터 주권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누가 접근하며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국내 의료 데이터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고 외국 기업이 이를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나 국가안보 측면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문화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는 존댓말, 반말 등 복잡한 높임법과 문화적 맥락이 중요한 언어인데 외국에서 개발된 AI가 이런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렵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엑스 같은 국내 개발 모델이 한국어 이해도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에요. 맞아요. 미국이나 중국의 가치관이 반영된 AI 모델이 우리 사회에 무분별하게 도입되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이 희석될 수도 있죠. 따라서 자국의 언어, 문화, 가치관을 반영한 AI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각국은 어떤 방식으로 소버린 AI를 추진하고 있을까요? 국가마다 접근 방식이 꽤 다른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중국이나 UAE처럼 국가가 강력하게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모델이 있고, 둘째는 싱가포르, 인도, 한국처럼 민관협력 PPP를 강조하는 생태계 중심 모델이 있어요. 셋째는 EU처럼 규제를 통해 AI 개발 방향을 유도하는 모델이 있죠.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미국은 오픈 AI, 구글 같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정부도 칩스 액트 같은 반도체 공급망 자립 정책과 AI 행정명령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상 민간 주도로 글로벌 AI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이죠. 중국은 확실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죠. 네, 중국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통해 국가 주도로 바이두, 알리바바, 화웨이 같은 기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최근 독자적이고 통제 가능하며 협력적으로 작동하는 AI 기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는데 이는 완전한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연합은 또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죠. 맞아요. 이유는 AI 액트라는 규제 중심 접근을 통해 AI가 안전하고 투명하며 기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또한 가이어엑스라는 연합형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려고 하죠. 우리나라의 전략은 어떤가요? 한국은 글로벌 AI 강국지 3 도약을 목표로 디지털 주권 확보와 국가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엑스 같은 국산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최근에는 하이퍼클로바엑스의 경량화 모델인 시드 제품군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네요. 맞아요. 인도는 2024년 3월 소버린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1,030억 루피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특히 인디어 AI 미션 하에 서범 AI를 선정해 인도 언어, 추론, 음성 기능에 특화된 소버린 LLM을 개발하고 있죠. 아프리카 연합, AU도 대륙 차원의 AI 전략을 수립 중이고 특히 외국 전문 지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버린 AI를 구축하기 위해 각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갖추어야 할까요? 크게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인프라 통제입니다.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자원, 통신 네트워크 등 AI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물리적, 가상적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소유권과 통제권이 필요해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네요. 맞아요. 둘째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지역 적합 데이터입니다. 자국의 고유한 데이터, 연구, 정보, 역사를 기반으로 AI를 개발하고 지역의 법률 및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현해야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 외국과 다른 보안 체계와 인증 방식을 사용하니까 이런 한국 특화 데이터가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셋째는 AI 모델 자체를 개발하는 능력이에요. 지역 데이터셋으로 훈련된 소버린 AI 기반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엑스, 카카오의 코GPT 같은 한국형 AI 모델이 좋은 예시입니다. 넷째는 인재 양성이겠죠? 맞습니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숙련된 AI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특히 AI 박사급 인력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 확보가 중요하죠. 마지막으로는 규제 프레임워크와 거버넌스가 있겠네요. 네, AI 생성, 데이터 접근, 애플리케이션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과 윤리 지침을 수립하고 특히 개인정보 보호, 편향 방지, 책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AI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죠. 지금까지 소버린 AI의 필요성과 각국의 전략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도전은 기술적 장벽이에요. 특히 고성능 GPU와 같은 AI 반도체는 엔비디아 같은 소수 글로벌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접근성이 제한적이죠.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제적 부담도 상당할 것 같아요. 맞아요. 최첨단 LLM 하나를 개발하는 데만 최대 10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어요. 인프라 구축과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죠. 특히 중소규모 국가들은 이런 막대한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다른 도전 과제는 글로벌 협력과 경쟁 사이의 균형 문제가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소버린 AI를 추구하다 보면 자칫 기술 민족주의나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는 글로벌 혁신을 저해하고 디지털 발칸화 또는 AI 냉전을 초래할 위험이 있죠. 예를 들어 각국이 자국 기술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면 기술 발전이 느려지고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주권의 역설이라는 개념인데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권의 역설이란 독립을 목표로 소버린 AI를 추구하지만 결국 새로운 형태의 의존성에 얽매이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GPU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완전한 자급자족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과제는 상호 의존성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측면에서의 도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소버린 AI가 국가 통제하에 있다 보면 감시사회로 이어지거나 정부 비판을 억압하는 데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또한 자국 데이터로만 학습된 AI는 여전히 사회적 편향을 답습할 수 있고 소수자나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무시될 수 있죠. 따라서 주권적 AI이면서 동시에 책임 있는 AI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소버린 AI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각국의 AI 전략 발표와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몇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AI 모델이 공존하게 될 것 같아요. 중국과 같은 완전한 자급자족형 모델, 한국, 싱가포르와 같은 민관협력형 모델, 이와 같은 규제 중심 모델 등이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발전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 역량과 탄탄한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소버린 AI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 중국에 비해 절대적인 투자 규모와 시장 크기에서 한계가 있죠. 그럼 우리만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네, 첫째,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형 AI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엑스나 카카오의 코지피티처럼 한국어의 강한 모델을 발전시키는 거죠. 둘째, 민관협력, PPP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부는 비전과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민간은 혁신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강력한 PPP 모델을 구축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네이버의 시드 모델을 도입한 사례처럼 공공부문이 국산 AI 활용을 선도할 수 있죠. 셋째, 국제 협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극단적인 AI 민족주의는 피하고 AI 안전, 윤리 같은 공동 관심사에서는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해요. 또한 AI 윤리와 거버넌스에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주권적 AI이면서 동시에 책임 있는 AI를 구축하려면 처음부터 윤리적 고려,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편향성 완화 원칙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거예요. 지금까지 소버린 AI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논의에서 얻은 핵심 인사이트를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인사이트는 소버린 AI는 기술적 독립을 넘어선 총체적 국가 전략이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자주성 확보 전략이죠. 두 번째는 완전한 AI 자급자족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네요. 기술 스택의 모든 부분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면서 나머지는 국제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국가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식 국가주도 모델, 이유식 규제 중심 모델, 한국식 민관협력 모델 등 각국의 상황과 강점에 맞는 소버린 AI 전략이 필요하죠. 네 번째로는 주권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어요. 독립을 추구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의존성이 생기는 상황, 그리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주권적 AI와 책임 있는 AI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국가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윤리적 가치와 민주적 감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소버린 AI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소버린 AI는 기술적 독립성과 글로벌 협력 사이, 국가 안보와 윤리적 가치 사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는 소버린 AI의 개념, 중요성, 각국의 전략, 그리고 도전 과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버린 AI는 단순한 기술적 독립을 넘어 국가의 안보, 경제, 문화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총체적 전략이며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자원 평가와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소버린 AI가 앞으로 글로벌 기술 지형과 국제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애들리 채널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소버린 AI의 발전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들리 포커스에서는 소버린 AI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애들리 포커스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